때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독일 수족관에서는 파울이라는 이름의 문어에게 해괴한 일을 맡깁니다. 직원들은 두 나라의 국기를 붙여놓고 파울이 어느 쪽 상자에 든 홍합을 먼저 먹는지를 예언이라고 불렀어요. 파울은 독일의 조별 예선부터 월드컵 결승전까지 총 8번의 승자 예측 중 8번 모두를 맞춰버리면서 점쟁이 문어 신으로까지 불리게 됩니다.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8번의 경기를 연속으로 맞출 확률은 2분의 1의 8승, 약 0.39%입니다. 정말 파울은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친구에게 1부터 256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떠올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단 한 번의 시도로 맞춰버린다면 친구는 아마 놀라 자빠지 0.39%는 바로 그런 숫자인 불가리아의 예언가인 바바반가,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해 화제가 된 인도의 소년까지, 제가 감히 그들의 진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한 원숭이 이론입니다. 파울은 월드컵 승부 예측을 하던 유일한 동물 예언가가 아니었어요. 2010년 월드컵에서 4번 연속 승부 예측에 성공했던 싱가포르의 앵무새 마니도 있었고요. 세렝게티 공원의 코끼리도 공을 차서 참가팀 이름이 적힌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예언했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 고슴도치 레온, 호주 악어 해리, 두바이 낙타 샤인, 그나마 지금 말씀드린 동물들은 적어도 예언이 조금이라도 정확했기에 이름이라도 알려진 동물들이겠죠. 친구의 머릿속에 있는 1부터 256까지 숫자를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매일 친구가 새로운 숫자를 정하고 제가 하루에 한 번만 맞춰볼 수 있다면 30일째 되는 날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맞출 확률이 약 11%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엔 32%, 177일째 되는 날에는 50%가 되고요. 다시 말해 예언에 동원되는 동물이 전 세계에서 177마리쯤만 돼도 놀라운 예언가가 적어도 한 마리 이상 탄생할 확률이 50%란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한 원숭이 이론에서는 원숭이 앞에 타자기를 가져다 놓고 원숭이가 무작위로 키를 누른다고 가정합니다. 이 원숭이가 무한한 시간 동안 타자를 치면 결국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현지인권의 우수 좋은 날, 이런 작품을 완성할 수도 있는 거죠. 2002년 플리머스 대학에서는 실제로 원숭이 6마리와 컴퓨터 한 대를 가져다 놓고 무한 원숭이 이론을 실제로 실험해봅니다. 놀랍게도 원숭이들은 한 달 동안 약 5페이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들이 쓴 글의 원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23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한 1%, 5%? 높으면 10% 정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확률은 무려 50%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직감이 수학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을 생일의 역설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언가들을 신기해하고 찾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 저와 함께 아주 짧은 실험을 해보실게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사형제도에 얼마나 찬성하시나요? 아주 강하게 찬성하신다면 10점, 아주 강하게 반대하신다면 마이너스 10점이라고 해봅시다. 10점과 마이너스 10점 사이에 점수를 다 정해두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점수를 기억해 두시고 저와 함께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신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2019년 크라우스와 톰슨의 연구에 따르면 사형 집행 후 살인율은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2016년 스티븐스는 흑인 피고인이 백인 피고인보다 사형 선고를 더 자주 받았다는 결과와 함께 사형 선고가 인종차별의 근거에 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데이비스에 따르면 사형 집행의 공포 요소 덕분에 살인율이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1년 라이카는 사형 집행을 폐지하고 범죄자들에게 복지와 재활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 재발률이 30%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해 사형 집행에 대한 4가지 최신 연구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은 사형 제도에 대한 생각이 몇 점이실까요? 사실 제가 보여드린 4가지 연구는 모두 가짜 연구들입니다. 방금 저희가 같이 해본 건 1979년 스탠포드대에서 이루어졌던 심리학 실험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본 버전입니다. 연구진은 24명의 사형제도 찬성파와 24명의 반대파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형제도의 찬성 근거 5개, 반대 근거 5개를 섞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를 모두 봤으니까 조금 더 중립적인 태도로 바뀌었을까요? 막상 결과를 확인하고 보니까 사형제도에 찬성하던 학생들은 더더욱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근거가 제공되어도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이 더욱 강화된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근거는 무시하고 지지하는 근거는 더욱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실험 결과는 어떠셨나요?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건 기존의 관점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를 걸러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배를 물고 신문을 읽고 있는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버님, 담배 좀 끊으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신문 한 면을 들이밀면서 대답합니다. 이 기사 봐라. 이 할매는 담배 피고도 100살 넘게 살았단다.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비슷하게 맞아서 소름이 돋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엉뚱한 이야기인 경우도 많죠. 앞서 소개해드린 바바방가의 경우에도 2010년에 제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이 발발할 것이라 예언했지만 다행히도 빗나갔고 20세기 미국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1968년에 아틀란티스가 발견될 거라 했지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 점을 보러 갈 때도 연예인들도 찾는 무속인이래. 내 친구 신상 정보를 다 맞췄대. 이런 후기로 단단해진 믿음은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타나도 그 증거들 뇌에서 삭제시킵니다. 우리는 점을 보며 인지부조화도 겪습니다. 인지부조화는 우리가 뭔가를 믿으면서도 믿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 느끼는 이상한 느낌을 지칭하는 심리학 용어죠. 예를 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도 피자만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행동은 피자를 먹으면서 생각은 이거 건강에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부조화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꿉니다. 가끔은 이런 날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피자를 그만 먹는 거죠. 만약 15분에 10만 원을 지불하고 점을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내 돈을 낭비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가 오는 순간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자리를 박차고 나오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행동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안 맞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용하다. 이렇게 경험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곤 하죠. 운명은 내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인지 부조화보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점을 보는 것, 예언을 듣는 건 미래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확신과 안정감을 줍니다. 모든 것이 뒤엉킨 현실 속에서도 우리 뇌는 어떻게든 법칙과 이유와 스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번개같이는 과학적 원리를 모르고 막연히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제수신이 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상담가를 만나면 터놓고 이야기하고 따뜻한 공감과 위로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한마디로 점을 보러 간다는 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도 있는 몇 안 되는 행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예언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줄곧 표현해왔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약 10년 전 저명한 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한 편은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무려 1000명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미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지력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저도 영상 준비하면서 잘 안 믿겼지만 아직도 학계에서는 진위 여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곧 업로드할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